매년 10월엔 새로운 건담이 방영하기에 건담 팬들에겐 기쁜 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흐름이 재미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방영되는 건담 신작 건담 빌드 메타버스와 연동되는 계획인 건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2023년 3월 29일에 발표한 거지요. 발표 시기로 볼 때 3월에 있었던 정기 주주총회를 노린 걸로 보이고요. 이 발표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의 사내 벤처인 미라이켄 스튜디오가 제작한 버추얼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라이켄은 아마 미래의 견, 미래를 본다는 뜻이겠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2021년에 설립된 일종의 건담 전문 계열사 건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3대 건담 치프 오피서인 후지와라 타카시 씨가 진행한다고 하네요. 건담 메타버스는 건프라, 애니메이션, 음악, 그리고 소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스페이스 콜론이란 커뮤니티를 말하며 기존 건프라 매출과 메타버스 매출을 포함하여 2025년 기준으로 1,500억 엔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이 1,190억 엔이니 메타버스로 내야 하는 매출은 300억 엔 넘는 규모네요. 2년 내에 서비스가 자리 잡게 하고 한화 3천억 원대의 고정 매출을 뽑아내야 하는 절대 쉽지 않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공개 영상의 내용을 보면 가상 공간에 아바타 캐릭터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건프라를 구매할 수 있는 확장 현실에 가까운 서비스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건담 관련 홍보, 아바타, 구매 기능을 우선적으로 선보이며 앞으로는 자신의 건프라를 스캔하여 가상 공간에 선보이는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러미러 볼 때 이번에 방영되는 건담 빌드 메타버스는 단순한 건프라 홍보 영상이 아니라 건담 메타버스를 홍보하는 역할도 겸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방영일인 2023년 10월 6일에 건담 메타버스의 등록도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살펴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정작 따로 있습니다. 건담을 잘 아시는 분들은 85년부터 건담은 건프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반다이의 성장은 건프라가 이끌었으며 현재 이 회사의 주 종목은 놀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새로운 놀이로 하필 메타버스를 골랐을까요? 반다이가 다른 메타버스 관련 회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반다이가 추구하는 놀이와 궁합이 맞을까요? 제 생각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대체 메타버스가 뭐냐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정의 자체가 뭐예요? 어떠한 개념을 잡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가상현실에 관한 개념이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에 맞춰 정의가 바뀌었는데 그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뭉뚱그려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R, VR 등 각자 따로 발전한 산업들이 현재는 메타버스로 통칭되는 것이죠. 현재 개념은 가상 공간과 관련된 산업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이렇게 대충인 이유는 메타버스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쓴 작품인 스노크래시에서 가상 세상과 실제 세상을 넘나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버스란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학자들의 연구로 만든 개념도 아니고 혹은 어떠한 산업의 형태로 명확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따다 쓰다 보니 심지어 주가 부양을 위해 대충 끌어다 쓰기도 하다 보니 정의가 대충인 게 아닌가 합니다. 여하튼 AR, VR, MR, XR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들 분야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은 AR, MR도 처음부터 생긴 개념은 아니고 처음에는 가상현실로 잡아놓되 산업의 현황에 따라 구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발전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꿈꿔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성장하지 못해서인데요. 저는 그 이유를 필요성에서 찾습니다. 게이머분들, 특히 플스3 유저분들은 희대의 천재라고 불린 남자 쿠타라기 켄이 추진했던 플레이스테이션 홈을 기억하실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로 홈에 접속해서 영화도 구매해서 보고 음악도 듣고 친구도 사귀는 시스템이었죠. 최근 공개된 건담 메타버스와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소수의 마니아만 남긴 채 사장되고 말았지요. 이유는 시대를 너무 앞서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홈에서 할 수 있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채팅 등은 굳이 플스에서 하지 않아도 PC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가상현실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기획된 이유는 일본의 PC 보급률이 워낙 낮은지라 이 수요를 다 끌어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홈은 필요성의 중요성만 알려주며 2015년에 조용히 서비스가 종료되었지요. 그럼 건담 메타버스는 이 필요성을 충족했을까요? 저는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을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에서 프라모델을 구매하면 실제로 집에 배송해주고 이 모델을 스캔하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된다고 합니다. 물론 메타버스 내에서 안 산 것도 다 해주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건프라 스캔 붐이 일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게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023년을 목표로 e스포츠 콜로니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가 열린다고 하네요. 건담 에볼루션이 건버워치라는 형식의 게임이 된 이유는 e스포츠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건담 메타버스는 플레이스테이션 홈이 의도적으로 분리했던 게임 서비스를 플레이스테이션 홈에 합친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게임 서비스는 나중에 예정된 것이고 현재는 건프라 스캔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면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건담 메타버스 내에 건담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장시켜야 할 이유, 필요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홈이 실패한 이유는 말이 가상 공간이지 사실상 SNS용 이모티콘을 구매해서 대화를 하거나 영화, 음악을 쇼핑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이는 굳이 가상 공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쇼핑에서 벗어나 홈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담 메타버스에서 건프라를 스캔하게 하기 위해선 거기서 생기는 무언가의 메리트를 줘서 사람들이 스캔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것은 아바타 캐릭터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뿐인데 이게 과연 가상 공간에 가서 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건담 메타버스는 실패냐? 그건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비스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요. 기존의 수많은 메타버스 사업들은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미 기존의 여러 산업군이 이 필요성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이란 바로 과시욕입니다. 이외로 많은 서비스는 과시욕을 충족시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과시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우선 MMORPG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장비를 맞춰 게임을 하는 게 MMO를 안 하시는 분들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게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상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위에 대한 쾌감 때문일 겁니다. MMORPG는 현실에선 평범한 사람이 성주가 되어 권력을 누리고 때로는 현실 세계에서도 누릴 수 없는 부를 누릴 수도 있지요. 아이템의 가격이라던가 성의 가격이 농담이 아니며 성주는 게임 내에선 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상세계의 특징은 현실에서는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해도 그 가상세계의 주도권만 잡는다면 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흑수저인 사람이 가상세계의 재벌이 되는 것이 현실의 재벌이 되는 것보단 훨씬 쉽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부러워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던 이상형이 될 수도 있지요. MMORPG를 소재로 한 라이트 노벨 중에서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연 중 한 명인 신호는 총기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저격수로 활동하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지요. 이는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에 들어갈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선 오징어가 원빈이 되는 것을 넘어 원빈이 되었을 때 보답받을 수 있는 무언가의 메리트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무언가를 제공하는 상품이 이미 존재하죠.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SNS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죠. 여기서 일종의 인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란 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과장된 자신을 연기하기도 하지요. 고달프고 빈곤한 자신의 삶은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이 잘나가는 부분, 때로는 잘나가는 것처럼 연출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터링한 사진을 올리고 평소엔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찍어 올리고 멋진 여행지나 명품만 찍어 올리면서 자신을 과시하면 또는 어플로 심하게 보정한 사진 등을 올리면 일부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얻게 되는데 이게 사용자에겐 보답으로 작용합니다. 이 보답을 얻기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SNS는 날로 성장하는 거지요. 뭐 그 부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을 테고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바로 반품한다고 하네요. 이런 성격 때문인지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기업 중엔 MMORPG 등의 커뮤니티형 게임을 만들어 본 기업 또는 SNS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근본은 자랑이라는 것이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본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 눈을 뜨고 비슷한 형태로 발을 담근 기업들은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때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끌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는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었지요. 본인들의 서비스가 가상현실과 별반 다름이 없으므로 이름을 바꿔도 서비스의 근본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비즈니스적 판단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 또는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공개하는 것은 메타의 주 사업이며
메타버스에서도 유효한 사업 모델이기도 하므로 메타는 오큘러스란 VR 장비 회사까지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은 MX 사업부가 XR 사업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갤럭시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하며 애플은 공간 컴퓨팅 사업을 위한 기기인 비전 프로 출시한다고 하죠. 이렇듯 얼핏 보면 생소한 메타버스의 개념은 의외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산업들과 성격이 비슷하며 이를 깨달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소비자가 메타버스에 이미 익숙하다는 걸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요. 다만 반다이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게임 회사를 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주류 기업들과는 달리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요. 굳이 플랫폼을 따지자면 건담을 좋아하는 팬들 뿐이겠죠? 애초에 반다이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린다면 반다이는 반대로 콘텐츠는 많은데 플랫폼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과거 반다이의 플랫폼 사업들이 생각나더군요. 반다이가 가상현실에 도전한 건 이외로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들은 1996년 12월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잭시드란 게임을 발매한 적이 있는데 이 게임은 프라모델을 조립해서 조립한 프라모델을 실제로 게임에 불러와서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실제로 프라모델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게임 가격이 무려 19,800엔이었어요. 당시 PS1 한 대 값이 19,800엔이었으니까 게임기 가격이란 똑같은 거죠. 하지만 게임성이 별로였고 가격도 비싸서 판매가 부진했고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묻혀버리고 말았죠. 또한 플레이디아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플레이디아는 1994년에 반다이가 낸 게임기로 일종의 에듀테인먼트의 기기입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교육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죠. 한국 부모들은 교육에는 반드시 지갑을 연다는 계산 때문이며 한국에선 한솔 교육 등이 무려 2006년부터 아즈로크 등으로 진출하기도 했죠. 다만 플레이디아는 수익적으로는 성공이지만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죠. 제공되는 건 어린이용 인터랙티브 영화밖에 없었는데 같은 가격이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는 게 더 나으니까요. 비슷한 의미로 1996년에 애플과 함께 만든 게임기 PP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드파티를 확보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반다이는 플랫폼에 뭔가를 끌어들이는 건 그리 잘하지 못하지요.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우선 해외 서비스 예정이 전무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의 생명은 가급적 많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서비스를 제공할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글로벌 런칭을 해서 초기 이용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반다이는 기존에도 국내, 해외 서비스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건담 메타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지라 한국은 고사하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도 서비스 예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러면 천상 일본 고객들로만 규모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는 아마 메타버스 상에서 건프라를 구매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러면 사용자가 느리게 증가할 테고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요? 또한 어떠한 콘텐츠를 낼 거란 이야기는 하는데 어떠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일단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추가적인 뭔가가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홈이 반짝 인기가 된 이유도 주기적으로 풀리는 공짜 아바타 외에 유인 요소가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잘해도 뒤에서 후발주자가 받쳐줘야 해요. 밸브는 2020년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높은 완성도의 VR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럼에도 VR 게임은 아직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죠. 플랫폼 보급이 개발비를 보전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때문에 밸브의 뒤를 따르는 VR 게임이 나오지 않아서 판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VR에 관심이 있어도 하프라이프 알릭스 하나만 보고 게임을 사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모든 게임을 플랫폼 홀더 혼자 개발할 수도 없고요. 건담 메타버스 안의 콘텐츠가 충분히 공급될 것인지 이걸 반드시 혼자 할 것인지 서드파티를 유입시킬 것인지 또한 서드파티가 유입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흐름은 건담 메타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메타버스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죠. 즉 반다이는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애플의 행보가 참 재밌죠. 애플 같은 회사는 비전 프로를 XR 환경의 제품으로 내고 새로운 전용 앱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iOS를 활용할 수 있는 확장 디바이스 형태로 냈지요. 이미 콘텐츠가 충분한 iOS의 확장판으로 설계하여 소프트웨어 공급 문제를 피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며 반다이는 이쪽 경험은 전무하다고나 할까 실패 경험밖에 없다고나 할까 그러니 앞으로의 전망은 미지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실패도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왜 내 건프라 스캔에서 저 안에서 놀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필요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건프라 만들면 행복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건담을 좋아해도 건프라 만드는 취미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왜 굳이 건담을 만들어서 스캔해서 이 안에서 놀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요? 초기에 데이트를 했던 위가 후반 기세가 떨어진 이유도 스틱을 움직이며 게임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였고 VR 기기의 판매가 둔화된 이유도 처음에만 신기하지 나중엔 기기를 쓰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였죠. 그만큼 필요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반다이 사업 모델은 사실 그 필요에선 벗어나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개된 걸로 볼 때 건담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도입된 게임, 쇼핑 서비스이며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이라면 건프라 스캔하는 아바타 기능뿐이니 굳이 그 필요가 있다면 실력 있는 모델러의 건프라를 스캔해서 자랑하는 정도일 텐데 혹은 매일 로그인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정도일 텐데 그 정도 서비스를 위해 메타버스까지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 진행 중인 온라인 쇼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만 하면 건담의 수명이랄까 빌드 시리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니 이왕 하는 김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네요. 다만 쉬운 길은 아니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